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대학교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는 김선아입니다. 제가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그렇고요. 음악을 좋아해서 조금 더 즐기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로부터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음악을 더 잘 알고 싶은데 어렵다. 좋아하고 싶은데 힘들다. 이런 말이거든요. 특히 전공을 하는 학생들 경우에는 이런 고민이 훨씬 더 깊습니다. 나 스스로 뭔가를 좀 표현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는 게 늘 고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인 것 같아요. 음악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음악은 너무 생각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냥 느끼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이거는 음악을 뭔가 타고나고 특별해야지만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거라는 의미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좀 주눅들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도 당연히 같은 고민 속에서 자라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 고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턴가는 저도 선생님한테 그냥 무작정 기대거나 너무 막연하기만 한 상태를 좀 벗어날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 생각을 해봤더니 음악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허우적거리던 거에서는 좀 벗어날 수가 있어지더라고요. 제가 처음 음악을 배웠을 때, 처음 배웠을 때부터 꽤 오랜 시간 동안 저한테는 음악이 소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예민하게 감지를 해서 느껴야 하는 거였죠. 근데 제가 타고난 감각이 그렇게 예민하지 않았던지 저는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음악을 듣고 저도 슬프다, 기쁘다 이 정도는 꽤 느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온도도 느낀다고 하고 계절도 느끼고 색깔도 느끼고 모양도 본다고 하고 심지어는 막 이야기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사가 있는 음악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안단 말이죠. 저한테는 그런 느낌의 음악이라는 게 아주 어려웠거든요. 근데 음악이 언어라는 것을 알고 언어를 배우듯이 음악을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훨씬 느낌이 뭔지 잘 알겠더라고요. 사실상 음악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클래식 음악으로 분류되는 이 서유럽의 음악은 특히나 언어로서 만들어지고 발전된 음악이거든요. 우리가 뭐 국어를 배우든 외국어를 배우든 언어를 배울 때 알파벳도 알고 단어도 알고 문법을 알아야지 그 의미를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의미를 알아야 뭐를 느껴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음악에도 그런 일반적인 언어만큼이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연구되고 정리가 되고 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법과 표현과 약속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알아야지 의미도 알고 그래야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음악이라는 언어는 일반 언어하고는 또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경우에 그런 문법을 정확히 모르고서도 어떤 느낌을 굉장히 강렬하게 주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본능적으로 느낀다고 생각하는 아주 많은 부분이 사실은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또 학교에서 이미 그 문법들을 어느 정도 배우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은 다들 도레미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듣는 음악의 90% 이상이 이 언어의 바탕을 둔 음악들이거든요. 간혹가다 물론 그런 케이스들이 있기도 합니다. 뭘 배우지도 않았는데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우리가 천재다, 신동이다 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작은 몸으로 이 악기를 연주하는 게 신기한 게 아니고요. 저 음들의 간격들과 크기들과 이런 뉘앙스들을 저 조그만 아이가 저렇게 조정을 한다는 게 되게 신기한 일인 거예요. 저런 거는 가르친다고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은 느끼는 것이다 라는 말에 저도 100번 공감을 하지만 그게 절대 자연스러운 일도 아니고요. 쉬운 일도 아니라는 거를 저도 경험을 하면서 그 중에서 제가 깨달았던 거는 더 잘 느끼기 위해서는 이 음악의 언어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클래식 어학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클래식 어학당에서는 수많은 종류의 음악들 가운데서 고전 음악을 공부하게 됩니다. 다른 모든 장르에서 그렇지만 어떤 분야에서 고전이라는 거는요, 지금 현재 우리들의 감각이나 문화를 소비하는 방식 등에 비해서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음악에서도 이제 고전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면 최대한 어렵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얘기를 하느라고 작곡가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들이나 작품에 대한 주변 에피소드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물론 그런 이야기들이 음악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음악을 정말 이해하고 느끼기 위해서는 언어 자체를 공부하는 것이 사실상 가장 빠른 길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클래식 어학당의 내용들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이라는 거를 그저 듣고 느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클래식 어학당의 수업이 조금은 어려운 수업일 수도 있습니다. 음악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꽤 많이 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음악이라는 게 사실상 얼마나 명확한 기호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기호들을 조금씩 익혀 나간다면 음악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스스로 파헤치고 만들어 나가는 재미를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유홍준 선생님께서 쓰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첫 시작 부분에 나오는 말인데요. 클래식 어학당에서 저희가 이제 만날 작품들은 그냥 즐기면서 감상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좀 넘어서는 버거운 크기의 작품을 하나를 골라서요. 그것을 깊게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업 전에 그래도 한 번은 그날 공부할 작품을 들어보고 오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낯선 상태에서 막 집중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음악을 들으셨다고 한다면 이 수업을 하고 음악을 좀 알게 된 이후에는 음악을 듣는 시간이 훨씬 더 짧게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